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죽전 지트고등관에서 죽전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진선입니다. 오늘 죽전고 시험지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고 1학년 학습 방향성과 지트 국어과의 내신 대비 방안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보기를 보는 눈, 실전 감각을 기르자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 부제에 죽전고 내신의 핵심이 있습니다. 죽전고는 보기, 즉 외적 증거라고 하죠. 이 문항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이 문항을 잘 푸는 것이 변별력을 가리는 핵심이 되는 학교입니다. 전반적인 죽전고 국어 시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세한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죽전고 국어 내신 대비 훈련 포인트를 짚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트 국어과의 수업 방향성과 또 차별화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린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는 문학 12문항, 독서 4문항, 문법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차 지필평가의 경우에는 문학 8문항, 매체 및 어휘가 4문항, 또 토론 문항이 4문항, 문법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시험 다 서술형이 없고 객관식이 100%입니다. 이렇게 중간과 기말의 특징을 종합해서 죽전고 시험 특징을 조금 추려봤는데요. 1학기 중간과 기말 모두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기 제시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기를 근거로 하여서 적용하는 문제가 변별력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 내신식 암기로는 안 되고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문법은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추가 프린트까지 내용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교과서 범위의 내용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지필평가 시험지를 좀 꼼꼼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평가되고요. 범위는 1에서 4단원, 문학, 비문학, 문법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교과서 내 범위에서도 나오고요. 교과서 외 범위, 외부 지문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학의 경우 단순히 시험 범위의 작품들을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 개념과 용어를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보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응용,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단원의 핵심 목표인 맥락을 고려한 문학 작품 감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적용되어서 2단원 작품의 선지를 판별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비문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보다는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글 전체 맥락을 읽고 글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선지의 앞부분은 맞으나 뒷부분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를 꼼꼼하게 읽고 오답과 정답을 가르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13번은 글 구조 파악에 관한 문제인데요. 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14번, 16번의 경우에는 수능 작문과 비슷한 출제 양상을 보입니다. 이 보기를 활용해서요, 글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또 재구성의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초고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즉, 보기를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문항이었습니다. 문법 파트의 경우에는 의문 변동과 표준 발음법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는데요. 교과서 범위만을 학습하면 되는 것이 아닌 기본 개념이 충분히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음체계, 모음체계, 의문과 형태소, 또 용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충분히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배부한 추가 프린트를 꼼꼼히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에 문법 기본기를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계속 중요성을 언급했던 보기 문항이 대체 뭐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근거하여서 비교하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죠.
이 시에서 외부의 바람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면의 바람은 삶에서의 실존, 죽음을 성찰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여기 보기에서 보시면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니은의 바람을 보면요. 바람은 나뭇잎을 설렁설렁 살려낸다라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이미지의 바람, 외부의 바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를 보시면요. 화자의 내면에서 부는 바람으로 해석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번을 보시면요.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을 해서 평가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볼 드라이브는 재난 속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포인트는 첫 번째, 재난 상황 속에서의 사회의 부조리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주체는 국가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성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 사람들의 모습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간성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가장 간편한 수단이었고 돈이 또 능력이었고 하여간 돈이 최고인 것 같았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먼 훗날 그때 아직 내 곁에 남은 사람들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요. 인간성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니라 두 번째 관점, 인간성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입각하여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며 인간성이 상실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남으려는 의지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전고 시험 문제를 꼼꼼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죽전고 시험 대비 훈련 포인트에는 무엇이 있을까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기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 그리고 관점을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를 작품에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을 파악하고 보기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파악한 뒤 작품에 연결하여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선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선지를 보면요. 앞부분은 맞거나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리거나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요. 교묘하게 비틀어서 아이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감으로 고르는 습관으로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선지가 작품의 주제 그리고 정서, 표현 기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근거를 중심으로 판별하는 선지 판별 연습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적용형 문항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죽전고 비문학은 단순히 내용 일치냐 불일치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글 전체의 구조, 또 전개 방식, 논지 흐름을 파악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문형 문항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대 조건을 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적용형 사고가 없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평소에 지문을 구조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 기반 적용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물론
꾸준한 학습, 제일 중요하죠. 꾸준한 학습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어휘 및 문학 개념어 학습입니다. 어휘력은 곧 문해력, 독해력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어휘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하는 국어 파트 중에 하나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학 개념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심상이 뭐니? 객관적 상관물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요. 아이들이 그 느낌은 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 문제 중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낌만 대강 알고 있다라고는 부족한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독해력 학습입니다. 꾸준히 독서 파트를 학습해야 낯선 지문이 제시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공통국어 1 그리고 2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문법입니다. 의문 변동, 또 문장 표현, 중세국어 이렇게 세 가지 선행 학습을 강조드립니다. 또 2학기에 가면요. 공통국어 2 과목에서 고전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처음 접하는 어휘 또 표기 등에서 난해함을 느끼는 건데요.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고전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 그리고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출제 양상을 보여요. 자연 친화라던가 충, 효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즉 생각보다요 내용이 광범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고전 독해 프로세스를 장착을 한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탄탄하게 대비해서 응용형 문제, 내신 변별 문제를 꽉 잡고 수능형 사고 체계 확장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트에서는 어휘, 문학 개념어 학습을 꾸준히 해서 내신과 정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해력 기르기 파트에서는 독서 지문을 많이 읽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읽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길어지는 지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새로운 지문 혹은 길어지는 지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길어지는 글을요. 구조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을 연습시키고자 합니다. 또 선지 판별 노트를 통해서 선지를 감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트는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끊임없는 수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선생님들이 엄선한 공통 교재를 통해서 문법, 그리고 고전 문학까지 빈틈없이 선행을 나갈 예정입니다. 강사 혼자 떠드는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충분한 피드백과 관리, 또 케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어 학습 계획표를 제시하고 꼼꼼히 점검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과제 및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한 피드백과 보완점 강화를 약속드립니다. 또 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 찜찜한 것이 있어도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시험 기간 때에는 새벽 줌 클리닉을 통해서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하겠습니다. 또 매주 엄선된 자료를 통해서 매주 보는 복습 테스트와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이 명확합니다.
매 수업, 매 과제마다 무엇을 배우고 왜 중요한지가 명확하고자 한 수업을 지향합니다. 둘째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설명이 매끄럽고 포인트를 뚜렷하게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끝까지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가 아니라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구나 알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출결과 과제, 성취도 및 피드백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돕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진심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지트 고등감 국어과 강사 전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